안녕하세요, 손세원입니다. 오늘은 옆에 있는 로닌 S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Introducing Ronin S. 흔히 하는 언박싱이나 리뷰 영상이 아니라 프리뷰 영상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로닌 S를 아쉽게도 사용을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개인적으로 문제가 좀 있어서 다른 곳에 좀 돈을 써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해서 로닌 S를 사용할 수가 없게 됐고, 또 한 가지는 소니 A7 III를 올려서 사용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앞서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소니 A7 III도 주문했던 거를 취소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일단은 로닌 S를 반납을 하고 조금 경제적으로 여유로워지면 다시 구매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언박싱은 제가 할 수는 없지만 제가 그동안 로닌 S를 받으면 사용하기 위해서 모았던 정보들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려고 그래요. 가장 먼저는 호환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DJI에서 한 페이지 조금 넘는 분량의 호환 카메라, 호환 리스트를 이렇게 발표를 쫙 했거든요. 지금 제가 띄워 드릴 텐데요.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카메라가 있고 인기 있는 캐논, 니콘, 그리고 소니, 파나소닉까지 전부 다 호환이 된다고 나와요. 그런데 아쉽게도 아직은 파나소닉을 제외한 나머지 카메라 브랜드는 100% 완벽하게 호환이 되질 않아요.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호환이 좀 되긴 하겠지만 현재로서는 파나소닉 GH5 그리고 GH5S가 가장 호환이 잘 되는 걸로 알려져 있고, 캐논이라던가 나이콘 그리고 소니의 경우에는 조금 호환이 좀 많이 떨어져요. 그 중에서도 소니의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USB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로닌과 연결을 할 수가 없고 IR을 이용을 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조금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리코드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시작을 하지 않고 조금 딜레이가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김벌, 그러니까 여기 지금 보는 이런 김벌하고 카메라하고 이제 케이블을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카메라를 보면 지금 사진을 제가 잠깐 띄울 텐데 카메라의 USB 단자가 조금 넓은 단자들이 있어요. 두꺼운 게 아니라 옆으로 좀 넓은 단자들이 있는데 마치 두 개의 포트가 연결이 되어져야 하는 것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DJI에서 동보해주는 USB-C 케이블로는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는 않고 USB-C 케이블과 카메라에 조금 넓은 부분이 두 군데 중에서 한 곳이 맞게 되어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띄워 드릴 텐데, 사진을 보시면 제 USB-C 하드디스크가 그런 모양인데요. 보시면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한쪽 면에다 연결을 하게 되면 연결이 가능해요. 한쪽이 좀 비어 있는 거가 보이실 텐데 그 부분은 신경을 쓰시지 않아도 돼요.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니까, 만약에 이거와 같은 모습의 USB 포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일반 USB-C 케이블을 이용을 해서 연결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금 전 말씀을 드렸던 펌웨어 관련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약 한 2-3일 정도 전에 최신 펌웨어를 릴리즈를 했어요. 그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캐논의 경우에는 5D Mark III가 지원을 한다고 하거든요. 문제는 동보되어 있는 케이블로는 사용이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USB 미니 컨버터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5D Mark III의 경우에는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해요. 다음은 액티베이션 및 연결 비밀번호인데요. 처음 구매를 하셔서 지금처럼 구매를 해서 박스를 오픈해 가지고 테스트를 해보려고 연결을 하려고 하면 로닌 S가 연결이 되지 않는 거를 보실 수 있을 텐데, 왜 그러냐면 로닌 S는 반드시 액티베이션을 하셔야 돼요. 액티베이션을 하는 방법은 로닌 S의 앱을 다운을 받으시고 연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iOS용 앱의 경우에는 액티베이션 비밀번호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져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안드로이드에는 이 비밀번호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비밀번호는 1234567 이렇게 되니까, 만약 비밀번호를 모르시는 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1부터 8까지 비밀번호를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맨프로토 퀵 릴리즈 플레이트에 대한 내용인데요. DJI에서 로닌 S를 발표를 하면서 맨프로토 플레이트와 호환이 가능하다라고 발표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왜 그러냐면 로닌 S에서 있는 이 플레이트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맨프로토
장착이 가능한데 맨프로토의 퀵 플레이트를 로닌 S에다가 장착을 하려고 하면 장착이 되질 않아요. 아주 미세하게 맨프로토 플레이트가 조금 더 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로닌 S에서는 맨프로토 플레이트를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은 굉장히 간단한 부분인데 왜 정확하게 확인을 하지 않고 출시를 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인데, 아마도 다음 버전이라던가 아니면 액세서리 발매를 통해 가지고 맨프로토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고 로닌 S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지는 플레이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다음은 로닌 S의 포커스 휠, 여기 지금 화면에 나오는 포커스 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텐데요. 사실 포커스 휠이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보통은 따로 구매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은데 로닌 S의 경우에는 포커스 휠이 같이 장착이 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좀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더라고요. 제가 로닌 S는 못 보여드리니까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지윤의 스무드 4인데요.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포커스 휠 또는 줌 휠이 달려 있잖아요. 기능이 거의 지윤 포커스 휠과 동일하더라고요. 제가 스무드 4를 이용해서 영상을 만들었는데 여기 위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포커스를 잡는다고 할 때 뭐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다가 표시를 해놓고 그러면 이쪽 모서리에 초점이 잡히게 하고 조금 더 또 돌려가지고 표시를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다 아니면 저 뒤쪽에 있는 모니터에다가 포커스를 잡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표시를 해둔 부분에다가 딱 맞추면 여기에 맞아야 되고 또 다른 곳에 표시한 곳에 이렇게 딱 돌리면 뒤쪽에 있는 모니터에 초점이 잡히면 되는데 이게 그렇게 위치를 기억을 하지는 못하거든요. 스무드 4의 경우에.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표시를 해두고 그 위치를 딱 돌리면 포커스가 잡히는 게 아니라 이 속도에 따라서 그 포커스가 잡히는 부분이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 카메라 포커스 휠에다가 표시를 하면은 그걸로 작동을 하지 않고 화면에 나오는 숫자를 보고 0.8 또는 1에 맞춰 가지고 천천히 돌리셔야지 포커스가 원하는 곳에 맞춰지게 돼요. 로닌 S도 역시 마찬가지로 빠르게 전환을 하기 위해서 미리 포커스 포인트를 마커 등을 통해서 표시를 해두고 앞에 있는 걸 잡기 위해서 빠르게 돌리면 처음에 했던 속도와 다르게 되면 내가 원하는 위치에 포커스가 잡히질 않아요. 경쟁 제품들에 비해서 조금 무거운 편이기도 해요. 특히나 여성분들이라면 굉장히 많이 힘들 것 같고 팔에 힘이 좀 약하신 분들도 역시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나 브이로그를 많이 사용을 하시는 경우에 팔을 이렇게 뻗어 가지고 사용을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팔을 뻗어 가지고 사용을 하기에는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미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액세서리들이 좀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액세서리를 구매를 하면은 무게 부분은 해결이 되겠지만 한 손 김벌의 최대 장점인 이동성이나 편의성이 많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많은 액세서리를 사용을 하려면 굳이 로닌 S보다는 로닌 M을 사용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호환성 진행 상태인데요. 말씀을 드렸듯이 DJI에서는 계속해서 펌웨어를 통해서 호환되는 카메라 리스트를 늘려갈 예정이에요. 정확하게 어떤 카메라가 어떤 펌웨어를 통해서 언제까지 업그레이드가 될지는 나와 있는 게 없지만 점차적으로 호환이 되는 리스트가 늘어날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한 달이 될지 두 달이 될지 세 달이 될지는 시간이 지나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어렵게 구한 로닌 S를 사용을 하지 못한 점은 굉장히 아쉽지만 현재 제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일단 반납을 하도록 하고 나중에라도 다시 구매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올려볼 계획인데 언제가 될지는 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오늘 공유를 한 정보는 DJI 로닌 S의 미흡한 부분을 많이 공유를 했는데요. DJI 로닌 S를 까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한 게 아니라 이런 미흡한 부분이 아직은 있으니까 구매를 하실 때 고려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긴 있지만 김벌의 주요 기능인 이미지 스테빌라이제이션의 경우에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두고 펌웨어를 업그레이드를 하시면서 사용을 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몇몇 가지 정보를 오늘 공유를 해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부분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을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